너무나도 이제 과로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신장 한쪽이 괴사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건강을 잃게 되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운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대학교 때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행을 준비했을 때 체게바라처럼 무모하고 어려운 이러한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도전을 한다면 제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의 막바지에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마지막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횡단을 하면서 8차선의 그 신장 위구르의 광활한 도로를 쭉 달리면서 저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되게 한심한 김영빈 그대로구나라는 걸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자원해서 파병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대학교 때는 친구들과 모여서 서울대학교에서 도전 동아리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우스운 동아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엉뚱한 도전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한심한 나는 그대로구나라는 말을 되뇌었을까요? 저는 사실 되게 유리 멘탈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수능 시험을 망쳤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 좋은 성적을 평소만큼 잘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를 바보로 할까 두려워서 친구들과 연락도 끊고 끙끙거리면서 혼자 숨어 지냈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저를 열심히 물심양면 도와주던 선배님들, 후배님들 정말 열심히 저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의 기억을 다 지운 채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도전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뱉지만 그 안에 있는 실패라는 단어는 너무나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도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실패는 많이 아프고 두렵고 또 힘든데도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도전해야 하는 걸까?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좋아해서 학창 시절 때부터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었는데요. 거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던 것이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당시에 큰 뜻을 품고 훌륭한 임금을 만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서 사실 취직 자리를 구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나라를 이동하던 중에 전쟁이 좀 터졌고 전쟁 중에서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거의 7일을 넘게 제자들과 함께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자님이 많이 아끼는 제자 중에 자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로가 공자님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우리도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니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귀와 명예가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너의 마부라도 하겠다. 하지만 그 부귀와 명예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공자님 같이 훌륭한 분도 이 돈과 명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마부라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참 세상은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도전이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창업에 도전했냐면요. 저는 파운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파운트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었어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박사가 아니고요. 또 저희 집이 금수저를 물려줄 만큼 부자 집도 아닙니다. 사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들의 부를 불려주는 회사를 창업한다고 하니 부모님도 말리고 주변 친구들도 말리고 제 주변의 사람 중에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무모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파운트에 대해서 '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난 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미션을 갖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계기가 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공영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당시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노인 파산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 노인들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나면 다시 금방 또 범죄를 저질러서 또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생을 그 교도소에서 마감하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 교도소에 있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모여 지내는 마치 양로원처럼 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극단적인 인구 절벽 국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출산율이 0.9가 깨진 지 예전 일이 돼 버렸고요. 우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 삶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보다도 한국은 그만큼의 뭔가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사실 열심히 붓고 있죠. 국민연금을 붓지만 지금의 20, 30대는 사실 그 국민연금을 자기가 부은 만큼 타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있는 30대의 37% 인구가 노인 파산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애 소득,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얻게 되는 소득보다 100세까지 지출해야 되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노동소득만으로는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은행에 돈을 넣고 또 예적금 혹은 이제는 부동산의 길도 막혀서 부동산에서 집 사고 대출금 갚던 방식들도 지금의 사실 세대들은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보자라는 미션 하에 저는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처음에 사실 제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였어요. 사실 금융권에 정말 똑똑한 분들은 약간 그런 갈증이 있으세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걸까?'라는 갈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합류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100 명을 찾아가면 그래도 두세 명 정도는 반응하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저희 회사의 최고의 엔지니어들 또 박사님들이 모이면서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실제 또 투자도 유치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최초로 은행권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사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내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오기가 사실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사실 저희 파운트가 이뤄내는 업적을 본다면 운용 자산 이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에서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으로 1위 8,5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생명이라든가 메트라이프 같은 그런 어 이 금융기관에 주는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지만 이미 3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 여지까지 누적으로 투자 유치한 금액은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혹은 한국투자파트너스 같은 준공공기관 혹은 최고의 VC들을 포함한 이런 곳들에서 누적으로 300억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 사이에는 1년에 거의 11배의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매년 저희는 급격한 성장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일을 하면서 어 너무나도 이제 과로를 많이 하는 바람에 2019년이죠. 그때 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맹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맹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신장 한쪽이 괴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신장 한쪽이 지금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당시에 이제 건강을 잃게 되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제 삶을 정말 쭉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돼요. 제가 그 다니던 직장은 이제 BCG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배움과 또 성장에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외국계 컨설팅 회사였었는데요. 저는 이 회사를 다니다가 사실 창업을 결심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되게 남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벗어던지고 창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 병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사실 BCG를 다니다가 지금 신장을 과로로 잃게 되었다면 어 '나는 이 회사를 그만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파운트를 창업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퇴원하는 때가 이제 오전 10시 반에 퇴원을 했었는데요. 집에 와서 짐을 간단히 풀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이 일의 의미가 저의 도전의 의미가 단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라든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투자금을 유치를 받고 정말 지금은 뭐 시카고 박사, 코넬 박사, 뭐 스탠퍼드 박사,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연구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운이 오기까지 정말 버티고 또 버티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고수익이 아니에요. 파운트가 제공하는 거는 뭐 10배, 20배의 그런 고수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인생을 걸고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투자를 저희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외면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런 유사 투자 자문 회사들이 있죠. 혹은 AI가 주식을 찍어준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한테 처음에 뭐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고객들도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저희는 되게 외면받았었어요. 2년, 3년 동안 매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저희가 생각하는 좀 미션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우리가 주기 위한 결국 가치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불려나가는 것.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해줄 수 있는 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 내일 어떤 주식이 대박 주식일지는 AI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주식이 몇 퍼센트, 그몇 퍼센트 떨어지고 오를지 그런 거는 사실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에 수백 개의 기업에 정확히 말하면 지수 단위 채권들 또 금과 은 같은 대체 투자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전 세계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구가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이런 AI가 분석해서 꾸준한 성과를 주는 것 이게 저희 회사가 주는 가치였고요. 이 가치를 꾸준하게 추구한 것이 저희의 지금 회사를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끝에 결국에는 성공을 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성공할 때까지 버티면 성공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실패에 좌절해야 되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실패라는 것을 맞닥뜨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하고 싶은 길은 무엇인지 사실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전이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그 공자님의 이야기. 공자님은 사실 취직에 실패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방랑을 하며 돌아다녔지만 결국 본인이 원하는 임금을 찾지 못했고 본인이 사실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도전이 평생을 걸친 노력이 그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저에게도 전해져서 제 삶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도 비록 실패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서 결국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